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여당과 맞서서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냐, 윤석열 후보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하면은 공격하느냐,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당과 싸워서 이길까 눈을 감고 곰곰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곰곰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공격할까? 윤석열 후보는 왜 저렇게 할까? 윤석열 후보는 왜 혼자 다니지? 저렇게 비서실을 두고 다닐까? 거의 국민의힘 선대위는 차라리 해체해야 할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예 선거운동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가둬둘까? 자신에게 복종시킬까? 참 이상한 선대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연구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왜 저럴까? 왜 필요 없는 비서실을 둘까? 왜 위원회를 만들까?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아니 선대위를 왜 구성했습니까? 아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여당과 맞서 싸우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서로 내부 토론도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신장 개업은 했는데 아예 손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끼리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장은 가만히 있는데 사장이 왜 출장 가는데 운전수를 왜 데리고 가지? 아니 혼자 자가 운전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 사장이 왜 운전하고 가는데 방석 색깔이 왜 저렇지? 아니 왜 사장이 운전하고 가는데 왜 저렇게 빵빵거리지? 도대체 선대위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 방해위원인지 도대체 참 이상한 선대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김종인과 이준석을 데려오면서 완전히 선대위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 윤핵관이고 다 잘못입니다. 뭐 한번 쳐다봐도 기분 나쁘다는 둥 말 한마디를 해도 항명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38살 먹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 참모라고 해서 너는 부산에 있고 부산을 나오면 안 돼. 왜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한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니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되면은 왼수하고도 손을 잡아야 될 판에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구속하고 표현의 자유도 구속하고
아니 이런 젊은 야당 대표가 이게 늙은 꼰대도 아니고 완전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이런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야당을 개혁한다느니 야당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면은 지 맘대로 따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이게 변화입니까? 신기한 것은 좌파 언론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는 이 이준석에 대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 곳도 비난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저기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 한마디도 비난을 하지 않는 언론들의 태도가 참 적잖이 의심이 갑니다. 마치 커다란 어떤 힘이 이준석이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의 이준석 언행에 대한 신성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것인지 참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처럼 윤석열이가 이준석 측근의 행태를 보고 너 대전에 사는데 대전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마. 앞으로 말도 하지 마.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 하나로 윤석열은 독선적이다, 독재적이다 하면서 정치판에서 완전히 아웃시키고 후보 사퇴론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준석의 독선적인 발언이 나오는데도 단 한 곳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동맹을 맺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까? 난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지적할 때는 공정과 상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를 보십시오. 뭐 과거는 무조건 구태입니까? 자기들이 편리할 때는 과거의 모습을 반추해 봐야 된다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또 구태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핵을 그은 김대중, 김영삼을 보십시오. 다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오른팔은 권노갑이고 왼팔은 한화갑이었습니다. 동교동 좌장이 권노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어땠습니까? 좌동형 우병우라고 해서 김동영은 왼팔이고 최영우는 오른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에게도 다 측근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하는데 무슨 측근 없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하죠? 아니 얼굴도 몇 번 보지 않고 낯서는 사람한테 불쑥 뭐 지시해 보십시오. 기분 나빠가지고 지가 뭔데 그 나한테 지시를 해? 참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이거 회사에도 보십시오. 사장을 보좌하는 측근 비서가 있어요.
개인 사업도 이럴지언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이 측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참모는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준석의 핵심 참모는 지금 없습니까? 왜 자기는 측근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측근을 데리고 다니면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도와주는 측근을 다 제거해가지고 윤석열을 고립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윤석열은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인지 방해를 하자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야당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일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안 되냐고요. 다 과거에도 다 비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 일에 빠져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했는지 참 사실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선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사도 보십시오. 신제품 나오면은 회사원들한테 신제품을 나눠주고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신제품 테스트하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정치에서 어떻게 이준석 대표 마음대로 다 합니까? 그런 이준석 대표를 한마디도 지적 안 하는 언론이 참 이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커다란 권력과 힘이 뒤에서 돌보고 있는 겁니까? 왜 언론들은 이준석의 저런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발상과 언행을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